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뿔뿔이 흩어져 일하는 광주 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이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그동안 대리기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스스로 권익 지키기에 나선 건데요. 하지만 그 활동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리운전 기사들은 2,500명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할 노동조합이 대구와 서울 등에 이어 전국 5번째로 출범했습니다.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처럼 특수고용직인 대리기사들이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저희를 또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5번째로 대리운전 기사들에 대해서 노동조합 설립 허가를 내드렸습니다. 노조는 대리운전 업체와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기사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말합니다. 콜 프로그램 사용과 보험 등 관리비 명목으로 업체가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대리요금에서 업체가 가져가는 알선 수수료가 최고 30%로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각각 의뢰 관계로만 갔는데 이제는 공생관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시대 흐름도 그러는데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기사들한테 너무 착취해가는 것은 잘못돼 있다. 또 고객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리기사가 책임을 떠안는 구조도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광주시에 등록한 대리운전업체가 모두 35개나 되고 구심점이 될 만한 연합체가 없어 현재로선 노조가 일일이 개별 협상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대리운전업체가 노조의 협상 요구를 받아들일지도 불투명합니다. 조합원 수가 전체 구성원의 1%도 안 되는 20명에 불과한 것도 해결 과제입니다. 노조는 올해 안에 조합원을 2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단일 사업장이 아니고 근로 조건도 제각각이어서 얼마만큼 확장성을 가질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광주시 북구 각화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1,500제곱미터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72살 유모 씨가 야산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에서 불길이 있는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돼 큰 피해는 없었지만 전선에 불이 옮겨붙어 주변 상가와 원룸 등에 6시간 동안 전기가 끊겼습니다. 소방서는 상가 지하 배전반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돕고 있는 일본의 양심 세력, 어제에 이어 전해드립니다. 전범기업 후지코시와 싸우는 일본 시민들이 재판이나 집회가 있는 날 먼저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윤봉길 의사 안매장지입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돕는 일이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일본 군인들의 묘지가 즐비한 공동묘지 모퉁이에 작은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1932년 4월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날 행사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 상하이 파견군 대장 등을 즉사시킨 윤봉길 의사의 안매장지입니다. 거사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윤봉길 의사는 상해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이곳 일본 가나자와로 끌려와 총살됐고 그 이후에는 쓰레기를 태우는 것 아래에 아무렇게나 묻혔습니다. 해방 후 백범 김구 선생의 지시로 제1동포 등 50여 명이 안매장지 수색에 박차를 가했고 14년 만에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김구 선생께서 해방 후에 한국에 돌아오셔서 맨 처음에 하시는 일이 일본에서 희생된 이봉창, 백종기, 윤봉길 이사의 유호를 방황을 갖다가 이제 찾는 일을 맨 자수를 했어요. 이 안매장지를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돕는 나카가와 사무국장이 찾았습니다. 며칠 뒤에 있을 후지코시 정문앞 집회를 앞두고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1992년 일본에서 시작한 1차 소송 때부터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관련된 재판과 집회가 열릴 때마다 이곳을 찾습니다.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이 싸움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는 제2의 독립운동이고
자신들에게는 양심을 되찾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もう一回同じようなことを繰り返そうと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対してやはり絶対それは繰り返してはならないっていう決意を原告のおばあさんたちから学んで一緒に戦っていきたいってそういうふうに思ってここに何度も来てます。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친 윤봉길 의사가 처참히 묻힌 슬픔의 역사 장소에서 일본 양심 세력들은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쓰겠다고 다짐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3개 분야 총 12개 기념사업을 추진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100년을 성찰하고 미래 100년을 설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사업에는 광주 독립운동 사적지 표적 설치와 광주 친일잔재 전수조사, 505 보안부대, 5.18 사적지 원형 보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올해 3.1절 기념식은 기존 실내에서 진행됐던 것과는 달리 100주년이라는 의미를 살려 민주, 인권, 평화의 공간인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전국 15개 시도지사들이 5.18 왜곡과 폄훼를 규탄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5.18에 대한 폄훼나 왜곡은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5.18에 대한 망언, 망동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5.18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배격하고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가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물에 대한 주거 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에 공포합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비주거시설의 의무 면적을 10%에서 최소 15%로 높이고 비주거시설의 의무 면적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제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가 비주거시설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하는 방안을 삭제해 시민단체가 반발했고 결국 시의회가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와 택시의 친절도를 향상하기 위해 고강도 혁신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친절도 우수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친절도 상하위 회사의 성과 이윤 배분 격차를 2배에서 3배로 늘리는 등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모니터링 요원을 300명 모집하기로 했습니다.